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에서 정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최근 미국 물가도 시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요. 기관 자금도 완전히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왜 계속 위에서 막힐까요?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답답한 행보가 진짜 약세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큰 매도세가 어느 정도 소진되면서 바닥을 만드는 과정일까요? 오늘 이걸 차트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자금 흐름부터 채굴 업체들의 매도, 미국 물가, 그리고 미국 규제 뉴스까지 같이 연결해 볼게요. 마지막에는 지금 차트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상승 조건과 하락 조건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횡보를 답답한 움직임으로 보는 것과 다음 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르마입니다.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 지금 큰 추세가 아직 하락인지. 두 번째, 왜 반등이 나와도 계속 막히는지. 세 번째, 실제로 시장에서 누가 팔고 누가 사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이 바닥을 만드는 과정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 중간에서 잠시 쉬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차트에 직접 표시하면서 어디를 봐야 하는지도 같이 짚어볼게요. 그럼 먼저 큰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 오르겠지? 그런데 많이 빠졌다는 것과 하락 추세가 끝났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차트를 왼쪽부터 보면 고점이 만들어진 이후에 강한 조정이 나왔고요. 반등이 나왔지만 이전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반등하고 또다시 밀립니다. 이렇게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큰 구조만 놓고 보면 하락 추세 안에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급락이 나왔던 초반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졌어요. 그런데 최근으로 올수록 거래량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변화예요. 예전처럼 공격적인 매도세가 계속 들어오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바로 바닥이네요 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도세가 줄어든 것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가 사고 있고 누가 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 현물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흐름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8월 7일까지 한 주 동안에는 약 8억 5천만 달러가 들어왔어요. 올해 4월 이후 상당히 강한 주간 유입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기관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후에는 다시 자금이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관 수요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들어왔다가 다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특징이에요. 한쪽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그걸 계속 받아내는 공급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위로 강하게 뚫지도 못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매수와 매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는 일봉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같은 지지선이라도 실제로 테스트할 때 거래량이 붙는지, 반등할 때 매수세가 따라오는지, 그리고 돌파 이후에 다시 밀리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텔레그램에서도 같이 흐름을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게 꼭 매매를 하시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일단 들어오셔서 어떤 정보가 올라오는지 확인이라도 해보세요. 시장 움직임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체크하는지, 어떤 흐름을 중요하게 보는지 정보라도 꼭 얻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확인해 보고 본인 투자 판단에 꼭 도움이 되는 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뉴스 하나를 보겠습니다. 바로 채굴 업체들이에요. 최근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장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약 2만 8천 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추정됐어요. 금액으로는 약 17억 8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에서는 시장으로 매수 수요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채굴업체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만큼 공급도 받아내야 합니다. 특히 채굴업체는 일반 투자자와 달라요. 전기료가 들어가고 장비 비용이 들어가고 시설 운영비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필요하면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즉, 지금 시장에는 상장지수 펀드 매수세, 채굴업체 공급, 그리고 기존 보유자의 차익 실현 물량까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답답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올라가면 공급이 나오고 내려가면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도 압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급락 당시에는 캔들이 굉장히 컸죠. 그런데 지금은 움직임이 상당히 줄었어요. 이럴 때 시장은 크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닥을 만드는 과정. 두 번째, 하락 추세 중간에서 잠시 쉬는 과정. 지금은 이 둘 중 하나를 확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바닥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닥이라는 증거가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지지선, 거래량, 이동평균, 그리고 모멘텀입니다. 현재 RSI를 보면 36부근까지 내려와 있어요. 30 아래의 극단적인 과매도는 아니지만 이 중간선인 50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모멘텀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RSI 숫자 자체가 아니에요. 앞으로 가격이 저점을 다시 테스트했는데 RSI가 이전보다 높은 고점을 만들어준다면 주목해야 합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하락 모멘텀은 둔화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강세 다이버전스로 연결되면 바닥 신호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부에도 현재 캔들이 상당히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 반등이 나올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반등한 다음 어디까지 회복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이번에는 거시경제를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죠. 전년 대비 3.4%,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2.5%였고 시장 예상에 대체로 부합했어요. 이건 시장에서도 크게 나쁜 뉴스는 아니에요. 금리 부담도 조금 낮아졌고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은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이게 오히려 중요한 겁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가격 반응이 약하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 안에는 거시경제 호재 하나만으로는 뚫기 어려운 공급벽이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상장지수 펀드와 채굴 업체 문제가 여기서 다시 연결됩니다. 결국 시장은 호재가 있느냐보다 이 호재가 나왔을 때 실제 매수세가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예정됐던 암호화폐 관련 규제 회의가 갑작스럽게 취소됐어요. 또 시장에서 기대했던 클래리티 액트 관련 일정도 지연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단순하게 규제니까 악재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명확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건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어요. 문제는 시장이 기다리고 있던 정책적인 촉매가 늦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가격을 강하게 끌어올릴 재료가 약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전체를 합쳐볼게요. 상장지수 펀드에서는 강한 유입이 있었다가 다시 유출이 나왔어요. 채굴업체에서는 상당한 공급이 나왔고요. 미국 물가는 시장 예상에 부합했어요. 그런데 규제 관련 일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에서는 급락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매수와 매도가 서로 버티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폭발적인 상승장도 아니고 공포성 투매장도 아닙니다. 방향을 결정하기 직전에 힘겨루기에 가까워요. 이런 구간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반등하면 어디까지 봐야 하지? 이런 모든 기준을 혼자 잡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를 내리시면 고정 댓글 링크 안에 무료 혜택을 이벤트로 넣어두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서 이렇게 르마의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꼭 뭔가를 바로 결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클릭하셔서 어떤 무료 혜택이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청 조건이나 혜택들이 본인에게 필요하다면 받아가시면 되고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정보만 확인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 직접 확인해보는 게 낫잖아요. 그쵸? 어렵지 않으니 링크 클릭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하게 되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볼 거냐. 첫 번째는 단기 이동평균선 회복입니다. 단순히 하루 올라왔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회복하고 그 위에서 버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저점을 높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전 고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연결되면 그때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추세가 바뀌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위쪽에서 중요한 저항은 차트상 대략 9,200만 원에서 9,400만 원대, 그리고 그 위에 9,500만 원에서 9,600만 원대가 있어요. 이 구간을 돌파하고 눌림에서도 지켜준다면 현재의 하락 구조를 상당히 부분 훼손시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아래쪽은 더 단순합니다. 최근 저점 부분에 지지 영역을 봐야 합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던 바닥 다지기 시나리오가 흔들립니다. 특히 투자하실 때 이런 구간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지지선이 무너진 뒤에 그때 가서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이미 시장이 상당 부분 움직인 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떨어진 다음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신호를 볼지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미리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은 보시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무료 이벤트를 꼭 확인해보세요. 이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최근 저점을 살짝 깨는 것만으로 하락 확정이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탈 이후의 반응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지지를 이탈하고 다시 올라왔는데 원래 지지받던 영역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횡보가 이 바닥 다지기가 아니라 하락 추세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거래량까지 증가한다면 하락 움직임에 힘이 붙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는 지지 방어, 위에서는 저항 돌파, 이 두 가지만 명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 지지와 저항이 가까운 구간에서는 짧은 시간에 분위기가 바뀔 수 있거든요. 일봉 차트에서는 그냥 캔들 하나로 보이지만 실제 움직임을 따라가 보면 이게 돌파인지 속임수 움직임인지 또는 다시 돌파하는 건지 이걸 그때그때 구분해야 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시장 흐름을 같이 보고 싶은 분들은 텔레그램에서도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매매하러 들어오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들어오셔서 어떤 시장 정보가 올라오는지 확인이라도 해보세요. 나중에 시장이 크게 움직였을 때 그때 처음 정보를 찾는 것보다 미리 들어와서 필요한 정보를 받아두는 게 훨씬 편합니다. 여기서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내용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추세. 아직 큰 흐름은 약세예요. 두 번째, 피로. 급락 이후에 거래량이 줄고 RSI도 낮은 영역까지 내려오면서 하락 피로가 누적되고 있어요. 세 번째, 변곡. 그래서 지금은 다음 방향을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위에서는 단기 이동평균선 회복, 거래량 증가, 저점 상승, 이전 고점 돌파. 이 아래에서는 최근 저점 이탈, 지지 회복 실패에 거래량 증가. 이걸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내일 무조건 오른다 같은 예측이 아니에요.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그 움직임을 믿을 수 있느냐, 그 기준을 잡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실시간 시장 흐름을 같이 체크하고 싶은 분들은 텔레그램 꼭 입장하셔서 브리핑을 확인해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될 테니 꼭 입장부터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무료 이벤트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가시기 전에 꼭 신청하시고 가시면 제가 영상 마치고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장은 우리가 확신할 때보다 우리가 확신하지 못할 때 더 큰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모두가 오른다고 확신할 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포지션을 잡았을 수 있고 모두가 무서워할 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매번 방향을 맞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틀렸을 때 어디에서 인정할지를 알고 맞았을 때는 조급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국 투자는 미래를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관리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감당할 위험을 정할 수 있고 어디에서 판단을 수정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는 가장 많이 맞힌 사람이 아니라 틀렸을 때 크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방향을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이 어느 방향을 선택하는지 그 움직임에 충분한 근거가 붙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텔레그램에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는 대응 브리핑을 확인하면서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또 차트가 계속해서 어떤 모습으로 움직일지 저도 계속 체크해서 텔레그램에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놓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르마였습니다.